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면 안 돼요. 후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캐나다 소득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소득세법 개정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바빠서 계속 하려다가 준비를 하다가 못했어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긴 해요. 이걸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춥지 않아서 확실히 이제 여름이 정말 또 다가오는구나. 저 BC주의 또 아름다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분도 또 좋기도 하고. 어쨌든 네, 소득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관련된 제 생각을 그냥 좀 얘기를 할게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좀 믿지 마시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분야 뭐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방구석 유튜버니까 일단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고 일단 소득세법이 인상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2억 5천 정도 이상이 소득이 되면 넘어가면 그 이제 그 전에는 과세를 그 절반만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잖아요. 그 전체가 다 그걸 다 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는 2억 5천이 25만 불이 넘어가면 3분의 2로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예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투자하지 말란 얘기냐 비즈니스 안 해야 되겠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밤 뉴스였던 것 같아요. 의사들도 이럴 바에는 나도 그냥 문 닫고 은퇴하는 게 차라리 더 돈을 아낄 수 있고 좋은 것 같다. 굉장히 이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까지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반발감 관련된 인터뷰도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합당한 어떤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투자에 관련된 것만 문제가 되지 뭐 자기가 사는 집 프라이머리 그 뭐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계산해 보니까 세금도 몇천 불 정도, 만 불 정도 더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엄청 큰 투자가 아닌 이상 저 같은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 정도 세금 또 내고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관련된 좀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프리랜드 장관이나 트루도 총리가 얘기한 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이거를 그 하우징을 만드는데 뭐 저소득층 하우징을 만드는데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들의 삶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 교사나 일반 사람들은 과세가 100% 돼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거기서 어카운턴트를 얘기했어요. 어카운턴트 같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안 낸다. 어카운턴트가 텍스를 제일 잘 알 테니까 아마 어카운턴트를 들으면 좀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합법적으로 절세를 세금을 안 냈다. 뭐 그러면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분들 뭐 예를 들어 CPA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뭐 CPA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또 거기 합당 의사나 뭐 다른 전문가들 다 변호사나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뭐 머리가 아파요 이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생산성과 그죠? 생산성 이슈에 뭐 되게 중요한 내용 별로 없어요. 그냥 생산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생산성도 나쁘고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게 뭐 OECD 전문 어떤 그 기관에서도 캐나다의 문제점이 늘 나오는 얘기고 캐나다 자체 기업들도 여기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생산성이 낮고 그러니까 그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세금을 더 소위 말해서 부자들한테 낸다. 사실 저 세금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걱정할 세금은 아니고 여기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이 될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공정함을 가져다 줄까? 근데 이런 부자 텍스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쯤에 뭐 아마존이나 뭐 유튜브나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 세금을 걷어보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선거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뭐 저는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냥 역사 서적을 옛날에 이제 젊은 날 많이 지금은 안 읽지만 옛날에 정말 많이 읽고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텍스라는 건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는 뜯어가는 구조인데 이게 텍스는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 밑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우리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님이 첫째한테 야, 홍길동 물 떠! 시키잖아요. 그러면 첫째 홍길동은 둘째 홍철수한테 야 철수야 물 떠!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또 최고 막내한테 야 물 떠! 또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얘기하잖아. 야 동생한테 시키지 마. 너 시켜. 네가 해 임마. 네가 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전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본연의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하기 싫으니까 밑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이제 중세 시대에 저는 텍스를 이해를 했었는데 왕이 뭐 예를 들어서 성을 더 크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 고용하고 돈을 주고 밥도 먹여야 되고 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말도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중세 시대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기록이 잘 남아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패싱 텍스를 낸다든지 그리고 옛날에는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염을 기르면 텍스를 내고 집에 뭐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집에 또 그 창문 개수대로 텍스를 먹여가지고 옛날 중세 시대 집들 막 창문 조그맣게 만 창문 거의 안 만드는 그런 성격이 나는 그런 집들도 있고 저 별의별 거에 텍스를 먹여가지고 근데 이게 왕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사들한테 텍스 내라 그러면은 텍스 내기 싫으면 전쟁 참여해. 근데 얘네들은 전쟁 나가기 싫으면 밑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또 보내든지 아니면 이 기사들도 또 밑에 사람한테 텍스를 전가시켜서 그들한테 돈을 받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왕이 텍스를 먹이면 뭐 그 밑에 있는 영주들 또 그 밑에 있는 기사들 결국은 평민들 농노까지 그 텍스는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에서도 말이 좀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하기를 이해를 잘 하시길. 그래서 미국의 슈퍼리치 텍스를 얘기할 때 우리 애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거 텍스 오면 뭐 어쩌고 얘기해서 야 그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냐 그랬을 때 좋은 일인 것 같다. 생각은 되게 좋다. 되게 정의로운 일인 것 같고 그런 그리고 인텐션 의도는 되게 좋다. 하지만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런 뭐 구글 기업이나 그런 아마존의 슈퍼리치 텍스를 부과하면 근데 나는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슈퍼리치가 아닌데 왜 반대를 하냐? 그래서 아빠는 내 생각에는 이게 결국 그 텍스 내가 낼 것 같아. 왜요? 막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유튜브도 이런 슈퍼리치 텍스가 왔을 때 마진이 줄잖아요. 그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 텍스 전가 결국 이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진이 떨어지니까 마진을 높이자.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의 예행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한테 돈을 제공하는 걸 뭐 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광고를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프리미엄도 옛날에는 13.99였는데 뭐 17.99로 올린다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게 풀필먼트 피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피라든지 이걸 올립니다. 2020년 기자 이게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이런 텍스들은 일반 유저들 그리고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당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텍스는 그 슈퍼리치들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아마존을 이용하는 저 같은 아주 일반 사람들,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물론 이런 미디어들은 누가 제일 많이 보고 빠져 있습니까? 그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이런 미디어를 많이 빠져 있고 뭐 제 얘기예요. 많이 보고 빠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광고도 더 많이 보고 뭐 답답하면 또 프리미엄도 구입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텍스를 메꾸는 건 밑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슈퍼리치 텍스를 개인적으로는 말은 좋은데 결국은 우리 평민들이 내고, 그러니까 저런 뭐 하우징을 만들겠다, 건설하겠다, 그래서 슈퍼리치 텍스를 내겠다 하지만 결국은 하위 계층이 아까도 이 기사를 보면요, 0.13%가 그런 캐나다에 있는 슈퍼리치들이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0.1%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고소득자들은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월급쟁이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재화를,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재화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구조에 있다 보니까 밑으로 전갈시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인지 뭐 기사 나는데 빈부격차가 커졌다.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부동산을 주로 얘기하니까 부동산 한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이게 6월 10일 전까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부동산 막 소위 말해서 매물 던지는 사람들 나오겠다. 응? 왜냐면 주택 소유주들이 아유 텍스 더 낼 건데 귀찮아 짜증나서 그냥 내가 그냥 아유 이거 돈 던져버리고 텍스 내지 말아야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면 안 돼요. 정책들이 더 나오면서 결국은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텍스 더 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던져버리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 뭐라 하죠,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 시기가 지나면 사실상 집주인들이 집을 이제 팔고 나면 렌트를 줄 수 있는 물건은 더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렌트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근데 결국은 렌트비가 뭐 못 올리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렌트를 확 못 올리니까 월세는 그냥 놔두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확 올린다든지 이런 편법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찾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또 나오겠죠. 그 시장이 결국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정책이. 그래서 이런 결국 매물이 렌트할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들면서 렌트비를 밀어 올리게 되고, 그 끝도 없이 올라가는 렌트비에 맞춰서 집값도 그냥 밀어 올릴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이런 텍스를 더 부과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이제 세컨 하우스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자 의욕을 이제 저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갖고 투자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딱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저도 그런 걱정했었는데 내가 유튜브로 막 빵 터져 성공해가지고 길거리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내 생활이 지장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하거든요. 이런 텍스 때문에 사람들이 나 부동산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컨하우스가 생기면 렌트를 주게 됩니다. 뭐 그 빈집으로 놔둘 사람들은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렌트 물건들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고, 그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은 물건이 없어지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여전히 대단한데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렌트비를 또 오늘 렌트에 대한 그 기사 떴던데 제가 그건 보진 않았는데 전 읽고 말한,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 렌트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수요는 여전한데 렌트 물건이 결국 줄어들면 앞으로 렌트비는 또 오를 테고 그 렌트비가 물건을 오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가가 고물가인데, 그죠? 고물가에 가장 인플레이션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잖아요.
결국은 물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고금리여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있지만, 근데 결국은 물가가 오를 때 부동산도 같이 오르지만 이게 무슨 막 그냥 뭐 산수처럼 딱딱딱딱 떨어지게 오르지 않아요. 한동안 눌리는 구간이 있다가 다시 급등 구간이 나타나고, 또 눌리는 구간이 있다가 또 다시 급등 구간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와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집 판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밀어 올릴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향후 뭐 부동산 보니까 지금 부동산 그런 협회에서도 2026년에는 최고점의 부동산 찍힐 것 같다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더 강화시키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물론 팔아야 될 때가 되신 분들은 팔아야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나 이거랑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금리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물건을 지킬 수가 없다. 그분도 파셔야 되죠. 근데 그냥 특별히 그냥 버틸만 한데, 나는 내가 다른 데서 월급도 충분히 받고 있고 내 자산이 충분해서 저런 거 나는 괜찮은데, 그럼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버티셔서 정말 우리가 2, 3년 정도 더 버티면 이런 부작용들, 결국은 이런 정책의 부작용들이 부동산 가격을 더 밀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법 때문에 머리가 나온 분처럼 머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부동산은 더 상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힘든 시기는 당장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급등까지 표현하기, 하여간 올라가는 구간이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부동산 버틸 수 있으면 팔지 말고 또 있으면 좋은 날이 또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쓸데없는 게 주절주절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